자, 오늘 이제 이 강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셨던 4개 중에서 앞에 2개에 해당하는 스파클링과 화이트 와인에 해당합니다. 이 강의 제목은 승리했을 때 샴페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패배를 했을 때도 샴페인이 필요하다. 이 말은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. 그만큼 이제 이 샴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끓이 솟아오르는 기포와 그 고결한 맛 때문에 어떤 이제 축배를 줄 때의 또 상징이죠. 그래서 우리 신문에서도 정치 경제면에도 샴페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.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라는 등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. 그만큼 사실은 전체 와인 산업에서 스파클링 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이 샹파뉴, 그러니까 샴페인에 대한 것은 이야기, 스토리, 담론의 구조는 가장 많을 정도로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 샴페인입니다. 그리고 헐리우드의 역대 영화 베스트 100 대사의 6위를 차지한 대사가 카사블랑카라는 영화. 갑자기 남자 주인공이 생각난다. 험프리 보가트가 이제 이 모로코의 2차 세계대전 중이죠. 카사블랑카에서 술집을 하고 있어요. 거기에 자신의 전 연인이었던 잉그리드 버그만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이 나쁜 년이 새로운 남자를 데리고 이 나치를 피해 도피해 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 기분 진짜 정말 역 같을 것 같아요. 근데 결국 여러분 그 영화는 워낙 흑백 시대의 명작인데요. 결국 자기는 희생하고 이 둘이를 안전하게 비행기를 태워서 탈출시키는 걸로 영화가 끝납니다. 근데 그때 그 흠프리 보가트의 정말 그 미묘한 어떤 감정 표현 이런 것이 이제 이 영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남게 했는데 이때 그렇게 이제 처음 딱 들어와서 그래도 술을 한 잔 주죠. 그러면서 이제 술을 한 잔 딱 마실 때 샴페인이었습니다. 그 샴페인을 마시면서 한 험프리 보가트의 대사가 바로 이 대사였어요. Here's looking at you, kid.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, 이런 뜻입니다. 아마 이 대사 이후로 이렇게 잔을 부딪힐 때 서로 상대방의 눈을 맞추자라는 것이 생겼을지도 모를 정도로 이 대사는 샴페인을 가지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얘기이죠. 바로 이때 이 영화에서 먹었던 그 샴페인이 바로 멈이라고 하는 샹파뉴였습니다.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살 수 있죠. 여기 보면 프랑스 랭스 프랑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랭스는 바로 이 샹파뉴 지역의 제일 중심 도시이고요. 그러니까 프랑스의 랭스라는 동네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죠. 이 GH 멈이 바로 이 카사블랑카에서 저 유명한 대사가 나올 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던 샴페인입니다. 이 샹파뉴 지방에 수많은 전 세계의 스파클링 중에서 또 프랑스 중에서도 이 샹파뉴 지방에서 만든 것만을 샹파뉴 혹은 영어로 샴페인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. 그 샹파뉴 지방의 중심 도시가 바로 랭스입니다. 이 랭스는 진짜 소울 오브 프랑스의 영혼이라고 불리는 작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고, 파리에서 약간 북서쪽으로 한 120, 30km 떨어져 있는, 그러니까 독일 쪽에 가까운 거죠.
독일에 가까운 도시입니다. 그래서 이 사실은 랭스가 소울 오브 프랑스로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샹파뉴가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그 수많은 와인 중에서도 어떤 프랑스의 영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술이라는 것과 거의 같은 얘기예요. 이 랭스를 중심으로 한 샹파뉴 지역에서 만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샹파뉴는요 400개가 넘습니다. 굉장히 많은 그 메이커들이 양조의 그 있죠. 그거 한 병씩만 다 먹어도 우리 생애가 끝날 것 같아요. 아니면 파산하거나. 이 랭스라는 도시는 아주 오래전 프랑크 왕국의 초기 시대부터 왜 이게 프랑스의 영혼이 되냐면 클로비스 왕부터가 대관식을 파리에서 안 하고 이까지 와가지고 마차 타고 와가지고 이 랭스에 있는 이 노트르담 성당에서 대관식을 했고 그 뒤로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의 왕들의 대관식이 다 이 랭스에서 하는 전통이 만들어지면서 이 프랑스의 영혼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. 또 실제로 굉장히 상징적인 역사적 사건을 많이 가진 도시입니다.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항복 서명을 한 곳도 바로 이 랭스였습니다. 이런 이제 수많은 긴 역사를 갖고 있고 이 샹파뉴 지역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와인을 만들어 왔어요.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마신 둘 중에 하나는 샹파뉴입니다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샹파뉴인데 나머지 하나는 스페인의 까바예요. 가격 차이. 그래서 사실 이거 샹파뉴를 처음에는 본래 저는 여기에 시험으로 채택할 마음이 없었습니다. 근데 에이 씨발 그냥 한 번은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영 힘들게 한 걸 A/B 테스트를 한 거예요. 자 여러분 자 여기 보면 1번이라고 쓰인 게 있죠. 자 1번에 하나는 샹파뉴고 하나는 가격이 3분의 1 정도 되는 스페인의 까바인데 물론 샹파뉴 중에서도 그래도 좀 가장 대중적이고 좀 가격대가 그나마 저렴한 샹파뉴예요. 이 샹파뉴 지역에 약 400군데의 그 와이너리가 만드는 연간 생산하는 총 병수는요 연간 2억 5천만 병 정도 됩니다. 그렇게 따지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좀 와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중국 형님들이 다 썰어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그냥 샹파뉴도 보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. 샴페인도. 자,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샴페인인데요. 먼저 뭐가 맞다 안 맞다를 틀어내지. 1번과 2번의 특성을 자기가 느낀 특성을 우리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. 먼저 1번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. 1번은 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? 예? 자, 색깔이 진해요. 그쵸? 그리고 2번에 비해서 향이 이거 향이 어떻다고? 향이 뭐 어떻게 강하다고? 향이 강하고 많이 난다. 또 에? 1번은 도수가 좀 높은 것 같다.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신맛이 1번이 2번에 비해서 신맛이 강하다? (1번이) 쓴맛이 더 있다고? (1번이) 쓴맛이 강하다. 또 아이씨발 난 모르겠다. 똑같은 것 같다. 색깔만 다르고 똑같은 것 같다. 2번이
앞에 게 좀 강하고 무겁고 2번은 좀 가벼운 것 같다. 예, 2번은 뭐 독특한 뭐가 있다? 가죽 같은 냄새. 나는 아무 맛이도 그 차이를 모르겠는데. 근데 나는 2번이 훨씬 아까 말한 뒷맛 2번이 훨씬 더 긴 것 같군요. 저한테는 향은 역시 1번이 강한데 맛은 2번이 더 강한 더 긴 것 같아. 여운이. 아. 자 그러면 가격은 3배쯤 차이 나고 하나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. 근데 사실 둘 다 여러분이 드신 거는요 세계적으로 다 유명한 겁니다. 가격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. 특히 이 스페인의 까바는요. 이 지금 여러분이 마신 둘 중에 하나인 스페인의 까바는 연간 1억 병을 파는 회사입니다. 이 병으로. 그러니까 아마 단일 회사의 스파클링으로는 전 세계 최강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거의 한 회사가 샹파뉴 다 합친 것의 40%의 양을 전 세계에 팔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우리 착하게 그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한 이제 70분쯤 되시는데, 자, 나는 1번이 맛있다. 나는 2번이 맛있다. 2번이 맛있다가 훨씬 더 많네요. 의외인데? 여러분 1번이 샴페인이에요. 1번이 샴페인이고 2번이 까바입니다.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. 제가 이 두 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. 훨씬 차이가 나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두 개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두 개를 마셨을 때 맛의 차이를 전혀 못 느꼈거든요. 정말 아까 제일 처음 말씀하신 건 색깔의 차이 말고는 솔직히 저는 맛의 차이 모르겠어요. 어느 것이 더 맛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차마 어떤 것이 더 맛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둘은 품종만 다르지 만드는 방식은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. 여러분,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들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누군가가 샴페인을 땄다. 그러면요. 일단 맛이 구정물 맛이 나더라도 이 굉장한 경의를 표해줘야 됩니다. 정말로 샴페인을 땄다. 하고 비록 쌩까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특히 여자분인데 어떤 남자분이 자기를 위해서 샴페인을 땄다 그러면 그 새끼는 분명 바람둥이거나 아니면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인간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하지만 경의는 표하고 쌩까야 된다 이거야.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가격으로 보면 이 와인을 잠깐 두 개를 비교하면요. 첫 번째 여러분이 드셨던 것은 샹파뉴의 파이프 하이직의 퀴베 브리입니다. 이 파이프 하이직은 굉장히 18세기 후반부터 만들기 시작한 굉장히 유구한 그 샹파뉴의 그 양조사고요. 그리고 여러분
샴페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제일 아는 게 뭐예요? 모에 샹동이죠. 모에 샹동. 다음에 뭐? 뭐? 살롱? 어디서 비싼 거는 그런 말하면 욕 먹어. 70만 원이 넘는 걸 살롱 뭐인데 지금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역시 제일 어디 뭐 이마트 가도 제일 많은 게 크게 보면 세 개에 세 개. 하나는 모해상동, 그리고 또 하나는 베브 클리코 노란색, 베브 클리코, 또 하나는 바로 이 파이프 하이직. 이 세 개는 뭐냐? 왜 유명하냐면요. 얘들은 100만 병 이상씩 만드는 애들이에요. 그러니까 대량 생산해요. 세계 월드와이드 마케팅을 하는 대규모 업체들입니다. 마케팅도 살벌하게 하고, 특히 이 파이프 하이직은요, 샴페인이라는 것 자체가 여자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지만 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명의 여자하고 굉장히 밀접한 샴페인입니다. 그 첫 번째 인물은요, 마리 앙뚜아네트예요.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샴페인, 마리 앙뚜아네트 때문에 이 와이너리 인기가 확 전 유럽에 떴다 했을 정도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샴페인을 사랑했습니다. 두 번째는 마릴린 몰로예요. 마릴린 몰로는 굉장히 그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, 나는 자기 직전에 귀 뒤에 향수를 뿌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파이프 하이직을 한 잔 마신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. 그러니까 몰로가 더 유명한 건요, 나쁜 년이 모욕을 이 파이프 하이직 350병을 욕조에 쫙 붓고 그게 모욕을 했대요. 우리가 다 모두 마리는 몰로는 될 수 없지만 파이프 하이직을 350병 욕조에 붓고 그 기분이 어떤지 한번 해보고 싶어 정말. 모욕을 했대요. 그래서 그리고 프랑스의 또 유명한 디자이너죠, 장폴 고띠에가 이 또 파이프 하이직을 또 극히 사랑해서 이 파이프 하이직을 위한 그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. 그런데 이 파이프 하이직은요, 파이프 하이직은 그나마 샴페인 중에서는 정말 우리가 좀 접근 가능한 범위 내 가격대에 있는 몇 안 되는 샴페인인데,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드신 이 샴페인의 공급 가격이 64,977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 와인은 특히 이제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또 그 샴페인이기도 합니다. 두 번째 그 여러분이 이번 그 샴페인은요, 프레시넷이라는 그 스페인의 와이너리가 만든 꼬르돈 네그로 까바 브리라는 와인인데요. 이 스파클링은요, 이렇게 페네데스 지방,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바르셀로나 위에 있는 까탈루냐, 그러니까 스페인의 서북부, 이 페네데스가 바로 이 까바의 가장 중요한 주력 산지입니다. 거기서 만든 프레시넷이 만든 꼬르동 네그로인데요. 이 꼬르동 네그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연간 1억 병 정도를 세계에 판매하는, 아마 단일 병으로는 가장 많이 파는 스파클링 회사입니다. 정말 가격 대비 성능비가 가장 훌륭한 스파클링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거죠. 뭐 집에서 이런 거 주말에 한 병씩 마시고 살아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근데 아까 1번이 2번보다 알코올 도수가 높게 느껴진다고 했는데요, 사실은 이 둘의 알코올 도수는 똑같습니다. 똑같은 12도입니다.
그러니까 여러분 스파클링이 이게 발포성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게 도수가 낮다고 생각해서 홀짝홀짝 특히 여자분들 홀짝 마시다간 와수에 걸려든다 이거야. 아니 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지. 뭐 고의적으로 그냥 뭐 빨리 취해서 가버리자 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돼. 이 샴페인 홀짝을 먹다 보면 휙 간다 이거. 얼굴 하나 안 빨개지고 휙 가는 게 샴페인이에요. 아까의 그 파이프 하이직은요. 샴페인은 기본적으로 크게 세 종류의 품종으로 만든다 그랬죠. 레드 와인을 만드는 적포도인 피노누아가 60% 맞지? 그리고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샤도네이가 25%, 그리고 피노 메니에르가 15%. 그러니까 전형적인 샹파뉴의 세 품종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. 다만 피노누아의 레드 와인에 들어가는 피노누아의 그 퍼센트가 좀 높은 편이죠. 그래서 샤르도네가 많이 들어가거나 100%가 되면 샹파뉴라도 좀 굉장히 가볍고 상쾌한 느낌이 강해지고, 적포도 품종인 피노누아 비율이 높아지면 똑같은 샴페인이라도 좀 묵직한 느낌의, 아까 2번에 비해서 1번에 훨씬 무겁고 강하게 느껴진다. 이거는 피노누아의 그 구성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그 프레시넷은 뭐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어요. 이것도 세 종류의 품종으로 만드는데 마카베오라는 거랑 뭐 크사렐로, 뭐 바렐라다, 뭐 이런 덧도 보도 못한 그 스페인 토착 품종으로 만들었습니다. 근데 뭐 아무런 이걸 마시고 품종을 구별해낼 수 있으시겠어요? 만드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스페인의 까바는 사실 까바라는 스페인의 스파클링 상징하는 CAV 까바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1986년부터예요. 지금부터 얼마 되지도 않아. 그러니까 그만큼 샹파뉴에서 이 샴페인이 만들어진 것은 17세기 중후반부터거든요.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? 샴페인을 처음 만든 사람. 와인 제목이 있잖아. 돔 페리뇽. 바로 그 샹파뉴 지역의 수도사인, 그 옛날에는 다 수도원에서 와인을 담궜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요즘 성당 가면 뭐죠? 와인 주잖아. 성수가 와인이기 때문에 와인을 다 담궜는데, 어느 해 겨울이 전날이 춥다가 갑자기 봄에 온도가 확 올라간 거예요. 그래서 안에 있던 와인이 그냥 뚜껑을 푹 차면서 확 터진 거예요. 안에 탄산이 가득 차가지고.